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너무 보고 싶었는데 이제 드디어 금요일부터 보게 돼서 다행입니다. 헌법 맡은 과목이 이제 며칠 되지 않아서 시수를 늘리는 부분은 이제 적당치 않은 것 같고, 저는 그 8mon가 끝났기 때문에 남은 기간에 긴장도가 이렇게 높아질 시기입니다. 긴장도에 맞게 이제 공부하는 부분은 맞는 것이고, 그 다음 반대로 이제 또 다른 측면이 있죠. 긴장도가 높아져 가니까 스트레스도 이렇게 높아져 가니까 본인이 이제 예민도가 높아지는 시기니까 혹시라도 예민함이 이렇게 오른다 이렇게 하면은 휴식을 조금 더 취하세요. 내 몸이 힘들어서 그런 거니까 휴식 시간을 좀 늘리는 쪽으로 하고 스스로 이렇게 고립을 좀 시켜요.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뭐 고립시킨다고 해서 뭐 열흘로 고립시키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컨디션이 좋지 않다 이렇게 하면은 한 하루 정도 아니면 반나절 정도 이렇게 해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갖게 되면은 이렇게 컨디션이 많이 상대적으로 올라옵니다. 자, 그 진도표가 있죠. 진도표 한번 볼까요? 금방 끝이 날 겁니다. 일정은 강의가 6회 동안 총 일정이 6일이고 강의는 총 5회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기 때 목표가 6일 동안 볼 수 있는 양을 내가 줄여놨는가, 이 부분이 제일 관건이고, 줄여놨다 하면 수월하고 줄이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은 다음에는 4일밖에 없으니까 4일을 전제로 좀 줄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는 부분이 맞습니다. 금요일은 뭐 시험이 없을 겁니다. 당연하죠. 그 다음 시험은 4번인데 그 별표를 보십시오. 종전은 70분 맞는데 이제 60분으로 10분을 단축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실체 시험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보죠. 그렇죠. 10분 정도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나는 10분을 단축해서 보겠다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계획을 별도로 갖기도 하는데 그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은 내가 배운 내용을 차분히 표현한다, 이 부분이 제일 좋아요. 그 다음 우리가 마지막 이제 파이널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본 시험하고 똑같이 시간을 가지고 실천 훈련을 하니까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을 잘 이렇게 조리있게 쓰는데 초점 두는 부분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부 계획을 좀 잘 들어보십시오. 사례 대비입니다. 사례 대비. 일기 사행 성적이 70% 미만이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학생들이 우리 클래스에서는 많지는 않았어요. 제 느낌상으로는 잘 따라온다 이런 느낌이었고, 본인 생각에 자꾸 암기하는 느낌이 들고 이게 뭔가는 구조가 잘 안 잡힌다 이렇게 하면은 강의를 들어도 괜찮아요. 강의를 들어도 괜찮으니까, 다만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강의를 좀 듣고 싶다 이렇게는 하지 말아요. 아마 헌법 공부를 하게 되면은 첫날, 둘째 날은 멍할 수가 있습니다. 첫날 강의 듣고 그 다음날 시험 보면은 텐션이 팍 올라오니까 지금 헌법이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강의 듣는 그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래도 너무 지난번에 강의에 소홀함이 있었다 또는 강의 시간에 불가피하게 결석이 좀 많았다 이런 학생들은 들으면은 도움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2번을 좀 주의해서 보십시오. 우리 로스쿨 3학년 재학생들이 있죠. 그 학생들은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헌법은 갈래키를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서 점수를 높게 받을 수도 있고 낮게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은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과목이 헌법이다 이런 부분이고, 뭐 민법이나 형법 이런 부분들은 논점을 아는가 모르는가 이런 부분이고, 헌법은 논점 아는데 논점을 어떻게 배열하는가 이 부분이 큰 관건이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큰 실수를 좀 막아야 되니까 강의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로스쿨 3학년 재학생들은 무조건 들으세요. 다만 강의를 듣고 나면은 또 강의를 듣고 하루 종일 강의 듣는 느낌이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들으세요. 그렇게 지난번에 안 들은 학생들이니까. 그 다음 객관식 대비 잘 보십시오. 1기 때 핵시총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했다. 이 학생들은 강의는 듣지 마세요. 강의는 듣지 마시고 그냥 보던 책 보시고, 다만 볼 때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돼. 다음에 우리한테 주어진 기간이 핵시총을 한 이틀 동안 내가 봐야 된다, 이걸 전제하면은 한 20시간이 주어졌다 하면은 그 시간에 맞게 좀 줄여야 됩니다. 20시간이면은 한 시간에 한 15쪽을 본다면은 하루에 150쪽, 300쪽 하니까 한 250쪽 언더 정도로 이렇게 관리가 좀 돼 있어야 돼요. 그 부분에 이제 중점 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최신 판례집을 제가 배부를 해드렸죠. 좀 보시면은 지난번에 배부가 다 끝났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거는 개별적으로 예습을 좀 부탁드릴게요. 개별적으로 예습을. 이 부분은 공부를 하실 때 핵시총이 없는 부분 1년간 판례를 다 담아놓은 것이고,
좀 열어볼까요? 같이 책을 한번 볼까요? 구조를. 앞에 제목을 보면은 최신 1년간 중요 판례 유형별 정리 이렇게 돼 있어서 핵치총이 없는 판례를 다 모아놓은 곳인데 아마 가성비는 되게 높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례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 객관식은 무조건 나오고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1편을 보세요. 1편. 한 장 넘기면 1편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례 출제 가능성 있는 중요 판례 그리고 유형별 정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번 시험을 준비할 때 진도 나가는 부분 관련 있는 부분만 보세요. 그 4일 동안 보게 되면은 다 그 부분이 이제 빠질 겁니다. 한 장 넘겨볼까요? 안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은 사례 출제 가능성 있는 중요 판례 이렇게 해서 사건 개요가 있고 사건 개요 부분에 대해서는 천천히 다 읽으시되 나중에는 출침부만 보면은 이 사건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됩니다. 처음에는 다 읽으시고 나중에는 출침부만 보시고 그 다음 심판 대상이 있고 그 다음 넘어가 보세요. 6페이지로 가보십시오. 6페이지로 가면은 주문이 있고 그 결정요도 이렇게 해서 답안의 형태로 제가 구성을 해놓은 겁니다. 판례 원문에 이르지 않죠. 그래서 문제제기, 그 다음 헌법소원심판 청구, 적법여부 이렇게 해서 답안 쓰기 좋게 이렇게 구성을 해놨으니까 그게 목차에 맞게 읽으시고 그 다음 출침 부분 위주로 읽으시고 이렇게 하면은 습득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다만 첫날에 이걸 다 보지는 마시고 그 다음 8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8페이지에 가보면은 중간에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 같은 법 시행령 등등 이렇게 해서 큰 번호는 3번이 있죠. 3번이 있고 1번을 읽어보니까 침해 여부가 문제된 기본권, 환경권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오른쪽 2번으로 오십시오. 9페이지에 환경권 침해 여부의 심사 기준 이렇게 돼 있으니까 환경권 관련이구나.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10페이지 보니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생활 권리를 보장할 국가 의무 이렇게 돼 있고 3번에 보니까 과소보금지 원칙이니까 국가 기본권 보호무 관련이구나 이렇게 하면은 제가 수업 중에 국가 기본권 보호무를 강의를 했다 이렇게 하면은 관련 판례를 찾아서 예습을 해서 내일 시험을 준비하는 쪽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한번 가보십시오. 1회차 시험이 통치구조 부분이니까 13페이지에 2번 판례를 보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 사건이죠. 그러면은 범위에 탄핵이 들어가니까 이 판례는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더 부분적으로 4일 동안 보게 되면은 나중에 다 완성이 될 겁니다. 그 다음 필요한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출제를 하고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서 내가 공부한 부분하고 내가 문제에 잘 구현이 되고 있는가 또 설명 들었을 때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수업 시간에 확인하면은 원래 판례는 끝이 날 겁니다. 그렇게 첫날에 다 보지 마시고 진도는 이렇게 목차로 보시면은 진도가 어떤 부분이다 이런 부분을 파악이 되니까 그 판례만 선별적으로 좀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설명을 그렇게 끝을 내고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진도표 또 보겠습니다. 지금 객관식 대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1번에 대한 부분을 또 보겠습니다. 핵치총 보시고 배부된 최신 판례 자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객관식 4개년 판례 문제집이 있습니다. 판례 문제집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떤 취지인가 하면은 요런 책이 있어요. 출간된 책이. 요 책이 출간되어 있는데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보지 마시고 마지막 날 보세요. 마지막 날. 마지막 날 우리가 시험 대비해서 전범위를 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전범위를 본다. 이것도 중요하고 요 판례로 내가 한번 빠르게 보겠다. 특히 핵치총을 보지 않았다. 또는 핵치총 보는데 버금이 있다. 이런 학생들은 요 판례집을 꼭 보고 시험장까지 가지고 와야 됩니다. 아마 가성비가 되게 높을 거예요. 다시 진도표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2번. 1기 때 핵치총 학습을 하지 않았다. 이 학생들입니다. 제가 이제 걱정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객관식을 좀 막아야 됩니다. 개인이 보던 책 보시고 어떤 책이 좋다, 나쁘다 여기에 대한 평을 할 필요 없습니다. 개인이 보던 책이 있으면 그걸 보시고 그 다음 제가 아까 설명드린 최신 판례 자료집은 꼭 봐야 되고 이 학생들은 특히 객관식 4개년 판례는 꼭 봐야 됩니다.
1번에 핵시총 강의를 병행해서 들었다 이런 학생들은 4개년 판례 문제집을 이거는 훈련 차원이고, 아예 핵시총 안 봤다 이런 학생들은 필수입니다. 필수. 그 내용을 좀 넣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시중에 있는 책들이 헌법은 어떤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기출문제만 여러분들이 OX집을 보더라도 기출문제만 모아놓은 겁니다. 근데 헌법은 기출문제 효용성이 제로예요. 제로. 예컨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헌법 공부를 할 때 객관식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그럼 뭐 변시 한 10개년을 볼까 이렇게 하는 변시 10개년 아무리 봐도 내년 시험에는 지문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판례가 지난 지 오래되어 버리고, 그 다음 나온 부분에 대해서 내년 시험에는 반영을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안 나와. 안 나오니까 거기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두 번째, 그럼 이제 법전형 모의고사를 한 10년치 보면 어떤가 이런 부분인데, 법전 모의고사 문제 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 지문들이 제가 이제 쭉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반복되거나 논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논점을 잡아서 지문화 시켰다. 즉, 변시하고 격차가 좀 있어요. 문제질이. 근데 그걸 가지고 또 훈련을 한다. 이 부분도 맞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시중의 OX집들이 법전형 모의고사, 변시, 기출지문 이걸로 냈기 때문에 그걸 아무리 보더라도 본 시험에 가성비는 대단히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만 그래도 의미를 찾으면은 뭐 비슷한 유형을 내가 공부하니까 시험장에 가서 비슷한 유형에 대한 대비를 한다 이런 차원이지, 그대로 나온다 이런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핵시총을 보지 않은 학생들은 4개년 판례집하고 지금 내드린 최신 판례 자료집을 꼭 봐서 안정성을 좀 가져가야 됩니다. 새로운 지문에 대해서 내가 보지 않았다 이런 지문에 대해서, 기출문제도 보지 않았다 이런 지문인데 중요한 지문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런 지문에 대한 학습의 범위를 좀 넓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핵시총 강의는 더 듣지는 마세요. 객관식 강의는. 근데 혹시라도 핵시총 강의를 좀 듣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은 시간을 버리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버리는 시간. 버리는 시간은 작년에 학생 보니까 도림천 산책하면서 이렇게 듣고, 뭐 자기 전에, 그건 제가 이제 조언했던 방법인데, 뭐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리할 부분이 있죠. 뭐 또 벗고 이렇게 할 때 그냥 노트북에 켜놔버리세요. 켜놔버리면은 들리면 들리는 것이고 안 들리면 안 들리는 것이고 그만이에요. 그렇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들리는 말이 있어요. 들리는 말이. 그렇게 대비도 충분하니까 새로 이 시기에 핵시총 강의를 거듭 듣는다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그렇게 강의를 듣겠다 이렇게 하면 통치구조 쪽을 집중적으로 듣는 것도 이렇게 집중해서 포커스를 좀 맞출 수 있다 이런 이득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제한적으로 들으세요. 시간을 별도로 내지 마시고. 그 다음 로3 학생들 핵시총 강의를 우리는 들어야 되나 이 부분인데 지금 시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 학생들도 학교 다닐 때 보던 책이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냥 수업 열심히 따라가서 그냥 제가 내는 모의고사, 그 다음 나중에 특강 열리면 특강, 그 다음에 내드린 자료, 최신 판례 자료, 4개년 판례, 객관식 문제 이것만 보면은 시험장에 가면은 그렇게 하면은 한 18개 정도로 이렇게 수렴할 거예요. 20개 중에 18개에서 높든지 낮든지 이렇게 되니까 아무리 꺼지더라도 16개 이하로는 꺼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어려워도 똑같고 시험에는 훨씬 더 고득점을 할 겁니다. 그 목표를 한 18개에서 실수가 따르면은 한두 개 날린다. 근데 나는 운이 좋으니까 한두 개 더 맞춘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부담도 없고 지금 시기에 맞다 이렇게 생각돼. 그 다음 강의 교재 1번, 2번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2번에 특히 10년 기출헌법 핵심님 총정리, 이거는 1기 때 본 학생은 보시고 추가적으로 잡지는 않는다. 지금은 추가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3번, 이거는 필수적으로 좀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시총을 본 학생들은 점검 차원이고 안 본 학생들은 내용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주관식 채점 방식은 지난번처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자가 채점하고 그 다음 제가 이글 배부하는 쪽으로 하고, 그 다음 진도를 보십시오. 진도 1일차, 2일차는 통치구조만 합니다. 통치구조만. 그 통치구조가 한 3문제 정도 나오는데 순도가 되게 높아요. 이게 통치구조를 내가 맞추면 2문제 차이를 내는 겁니다. 대부분 통치구조는 버리고 들어가죠. 버리고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기출에 나왔던 것만 이제 공부를 하고 들어가는데 그건 절대 안 나옵니다. 그냥 안 나올 것만 공부하고 들어가니까 일반적 수험생들이 내가 맞추면은 나는 2문제 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판례는 내가 틀리면 2문제 마이너스다 이런 부분인데 여러분 머리로 판례는 잘 안 틀려요. 판례는 잘 안 틀리니까 통치구조 부분을 지금에는 집중적으로 좀 한다. 이 부분이 필요해서 1일차, 2일차는 통치구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사례은 보십시오. 사례는 진도는 제가 맞출 테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첫날은 68제 1항을 하고
둘째, 나는 68초 이항을 하는구나. 그 다음 나머지 본안 문제는 오늘 열심히 듣고 복습하고 내일 시험을 보겠다. 이렇게 기준을 세우면 됩니다. 그 다음 3일차, 4일차 이때는 최신 판례 자료를 진도에 맞춰 좀 봐야 되고, 그 전에 1일차, 2일차에도 배부된 최신 판례 자료집을 봐서 통치유도 관련이면은 근데 권한쟁의나 탄핵이다 이런 부분은 학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기준을 세우시고, 그 다음 밑에 1번, 2번, 3번, 4번이 있죠.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4번을 특히 보십시오. 새로 들어온 학생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 학생들도 앞면만 채워야 됩니다. 1, 2면만. 3, 4면은 채점을 하지도 않고 가면은 무익적이고 유해적이다. 이런 차원에서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느 한 대목만 보면은 잘 쓸 것 같은데 그게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면은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책을 정말 한 페이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페이지를 본다든가 아니면 노트북을 이렇게 펼쳐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기 실력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이렇게 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채점하다 보면은 이 단원이 뭔가를 베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채점하면 알아요. 채점하면 알아가지고 그 점수는 대폭 깎습니다. 깎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을 위해서 공부를 정정당당하게 하고 생각 안 나면 아무 말이나 쓰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게 원천적으로 수험생들이 자기 답안에 대한 애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정 때문에 그런데 그걸 이제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어요. 뭘 하는가 하면은 법무부하고 똑같은 사이트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마 마지막 시험에 거의 작동될지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데 어쨌든 원천적으로 학원의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맞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 전까지는 뭐 수동으로라도 저희들이 CCTV를 돌린다든가 시험 감독관이 수시로 돌아본다든가 이렇게 할 테니까 빌보드에 대한 부분이 제가 채점하다 보면은 10점 영반에 학생이 그렇게 뺏긴다 이런 학생이 2명이 있었어요. 2명이 있었는데 제가 불러서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매일 뺏기지 않습니다. 매일 뺏기지 않고 간헐적으로 이렇게 간헐적으로. 그날은 이제 쉽게 엉뚱한 걸 뺏겨가지고 제가 불렀어요. 쉽게 엉뚱한 걸 뺏겨가지고. 부르니까 이제 집안에 제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어제 공부를 하나도 못하고 시험을 봤는데 백지로 내기엔 너무 죄송해가지고 그렇게 뺏겼다 이렇게 하는데 그 뒤로는 또 하지 않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학생들이 이제 그래도 빌보드에 대한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은 중요한 가치니까 서로 잘 지키도록 하시고 그 방안에 대해서 사이트가 개발될 때까지는 일종의 기준을 마련해서 배포를 할 테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도 잘 행동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